우리 몸의 방어 작용입니다. 이제 다음 한 단으로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병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렇게 아픈 환자 얼굴이 나와 있죠. 또 요새 또 전염병 시대라서 이게 아주 또 중요한 단어이네요. 예, 적절한 시의적절한 단어인 것 같아요. 생명과학이 이런 것 때문에라도 이 시민들의 가장 기본 교양이 그렇죠. 교양 과목 그렇죠. 과학 중에서 교양 과목으로 가장 하기 맞아요. 좋은. 꼭 배워야 된다면 저는 네. 생명과학 배워야 된다. 그렇죠. 네. 네, 저는 물리랑 화학도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인류 전체적으로는 솔직히 이제 뭐 과학 발전 이런 거에도 중요하지만 생활 네. 속에는 제일 중요한 예, 게 맞아요. 이게 우리 몸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생명과학이잖아요. 무인도에 떨어졌다. 그러면 그렇죠. 생명과학 책이죠. 그렇죠. 원자 이런 거 솔직히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탈출하려면 그런 게 필요할지도 그러네. 상대성 이론을 알아야 탈출할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아니 그런 걸 배워야 탈출하면 위험하겠다 이런 생각이 아, 들었어요. 거기에서 사는 거군요. 이거 이대로 안 되겠구나. 네. 이 우리가 이 질병을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떤 병원체에 감염돼서 걸리느냐, 아니면 감염되지 않고 다른 원인에 의해서 걸리느냐. 그래서 감염돼서 걸리는 병들을 우리가 감염성 질환, 감염성 질환이라고 하고요. 감염되지 않고 그냥 다른 원인에서 걸린다. 그걸 우리가 비감염성 질환이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병원체 감염돼서 걸리냐, 감염되지 않고 걸리냐.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 단원 이름이 우리 몸의 방어 작용이거든요. 네. 방어라는 건 뭘 막는 거잖아요. 외부 요인을 막는 그쵸.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병원체가 중요한 거예요. 감염성 질환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요. 이거는 뭐 그냥 보통 유전병 이런 것들이 그 감염되지 않고 걸리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생활 방식, 뭐 비만 이런 것 말하는 거죠.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이 비감염성 질환 대표적입니다. 중요한 건 이제 감염성 질환입니다. 감염성 질환. 코로나네요. 자, 병원체는 우리가 감염성 질환은요, 우리가 병원체 종류에 대해서 또 따라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대표적인 병원체는 세균, 바이러스,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원생생물, 곰팡이 이런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근데 거의 대부분의 우리 인간이 걸리는 질병의 대부분은 세균하고 바이러스에 의한 병들입니다. 나머지는 좀 적어요. 질병 종류가 이 두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네. 사람 아주 많이 역사적으로도 아주 많이 죽였죠. 그렇죠. 자, 세균과 바이러스의 차이점을 그래서 우리가 잘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떤 차이가 있냐? 일단 세균은 단세포 원핵 생물입니다. 일단은 생물이에요, 확실히. 근데 바이러스는 어떻다 그랬죠? 생물이라고 하기 좀 그렇다. 그렇죠. 아니다. 배웠죠. 생물과 비생물의 좀 중간적인 존재다라고 네. 했잖아요. 네. 생명의 특성을 모두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애매하다. 그렇죠. 일단 세포 구조가 아니고 독자적인 물질을 못하죠. 그렇죠? 근데 얘는 세균은 세포막도 있고 효소도 있고 완전 세포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자적 물질 대사 가능합니다. 혼자서 사실 물질 대사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세균들은 혼자서 잘 살아가요. 남에게 피해를 안 끼치고 피해를 안 끼치고 잘 살아갑니다. 일부 세균들이 좀 이제 기생 생활에 적응하면서 좀 피해를 주는 거죠. 그래서 얘들이 뭐 사람한테 들어오면은 이제 사람 몸속에서 독소 같은 걸 생성해요. 세균들은. 그래서 그 독소에 의해서 우리 몸에 이제 피해를 입는 거죠. 대표적인 병들이 뭐 요거 결핵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결핵. 예, 결핵균. 그리고 세균성 식중독. 이렇게 세균성이라고 꼭 붙여준 이유는 바이러스성 식중독이 있어요. 노로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성 식중독이 있어서 그러네요. 세균성 폐렴. 이 폐렴도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일종의 폐렴 증상을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위궤양 요거 유명한 균인데 혹시 아세요? 파일로리. 그렇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요게 옛날에는 원래 막 그 스트레스 받아서 걸린 줄 알고 위궤양 걸리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렇게 처방을 했단 말이에요. 누가 발견했어요? 그 저번에 옛날에 그 요구르트 광고 나오던 헬리코박터 박사. 헬리코박터 박사가 아니고 파일로리 예. 박사. 네, 그 베리 마샬 박사라는 호주의 의사가 요게 위궤양이 헬리코박터균에 의한 헬리코박터균은 그 전에 발견됐어요. 이게 근데 위궤양의 원인인 걸 몰랐을 뿐이에요. 위궤양의 원인이다라는 거를 밝혀 노벨상도 받았어요. 그래갖고 한국에 있는 요구르트 광고에도 나오셨죠. 봤던 것 같아요. 예, 옛날에 광고 막 나오고 옛날에 그랬어요. 봤던 것 같아요. 요새는 위궤양 걸리면은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도 하지만 스트레스도 안 받아야겠지만 그냥 약을 줍니다. 예, 약을 줍니다. 자, 세균성 질병은요 요새 항생제로 치료할 수가 있어요. 이 항생제가 엄청 대단한 게 세균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다 효과가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예, 그러면서 사람한테는 사람 안 죽여요. 사람한테 피해를 안 줘요. 근데 사람한테도 공생하고 있는 또는 같이 살아가고 있는 세균들. 예, 그런 애들을 좀 죽일 수가 있죠. 그런 거는 좀 안 좋죠. 유산균들 다 죽이는 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그 약 처방 받을 때 항생제 처방 받을 때 이 정장제라고 세균을 같이 넣어줘요. 그럼 필요한 세균들을. 애기들은 그러더라고요. 네. 예, 그런 거 같이 넣어줘. 그래 애기 약 이런 거 약부터 보였죠. 그러면 애기들 애기 처음 이제 열 나가지고 항생제 처방 받았는데 항생제 먹으면 설사할 거라는 거예요. 단언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른들은 이제 몰랐잖아요, 잘. 그렇죠. 항생제 조금은 좀 면역이 좀 있고 네. 세균들도 많고 하니까 애기들은 항생제 먹으면 바로 설사가 나오더라고요. 유산균 이런 것도 넣어주고. 장기능이 아예 안 되나 보네요, 거의. 유산균들이 이제 그러니까. 거의 뭐 멸균? 그렇죠. 멸균 상태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바이러스는요, 약이 없어요. 약이 없는 게 많아요. 약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약이 없는 게 많아요. 왜냐면은 세균들은 이게 다 단세포 원핵생물이라는 공통적인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특성을 따라서 사람한테는 피해를 안 주고 단세포 원핵생물의 공통적인 특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포벽의 성분이 같다든가, 뭐 공통적이라든가, 뭐 그 리보솜의 그 기능이 비슷하다든가, 사람하고는 차이 나는데 세균들끼리는 비슷하다든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람한테는 피해 안 주고 세균들만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먹는 양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바이러스는 워낙 다양해갖고 공통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독감에 드는 뭐 타미플루 이런 건 독감에만 작용하고 뭐 네. 무슨 얘기하고 계십니까?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이 팬데믹 때문에 자 시작할까요? 중국에서 돼지에서 인간한테 가는 데는 돼지 독감 같은 것도. 아 돼지 독감. 그 옛날에 신종플루가 그 한때 돼지 독감으로 알려졌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것처럼 지금 새로 또 뭐 발견됐나 봐요. 여름인데 월 여름에 감기는 독감은 여름엔 잘 발생 안 하는데 예 그러네요. 워키토키가 브랜드 이름이 아니네요. 아니었어요? 그냥 군용 그 짊어지는 백팩 무전기를 걸어 다니면서 무전할 수 있다고 워키토키라고 불렀대요. 워크하면서 톡한다고. 네. 워키토키. 근데 그게 저는 이름이 너무 예뻐서 브랜드 이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군인들이 그렇게 불렀대요. 아하. 군인이 잘 모르는 군용 무전기를 워키토키라고 불렀대요. 네. 이쪽으로 오시죠. 네. 자, 생명과학을 지난 시간에 시작하고 있었어요? 네 언제 시작했어요? 방금 전에 시작했어요. 예. 몰래요? 네 몰래 시작했어요. 아니 근데 또 워키토키 얘기도 하고 뭐 예, 돼지 독감 얘기도 하고 그래서 또 독감 얘기라서 뭐 팬데믹 말씀하시길래 저는 이제 또 자연스럽게 녹화되는 내려고. 거였으면 아는 거 다 얘기할 걸 그랬네. 아유 괜히 네. 했네. 예. 자 지난 시간에 병원체 종류 중에서 세균과 바이러스까지 했어요. 근데 사실 세균과 바이러스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인간이 걸린 질병 거의 대부분이 세균 아니면 바이러스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항생제가 개발되면서 이 세균에 의한 질병은 지금 많이 됐어요. 많이 극복이 됐어요. 왜냐면은 세균 종류 상관없이 다 죽이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뭐 그냥 세균성 질병이다. 그럼 세균 종류가 뭔지 몰라도 일단 항생제 먹으면은 일단 대부분 나을 수가 있어요. 뭐 이게 내성이 있거나 그런 거 아니면은 아니면 또 너무 이렇게 독성 물질이 이미 많이 퍼져 있거나 이런 거 아니면은 다 치료가 가능합니다. 지금 문제는 이 바이러스의 질병들이 더 큰 문제죠. 바이러스는 공통적인 특징이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살아있는 것도 애매하고. 그래서 참 바이러스 요거를 아마 하나의 약으로 치료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 각각 바이러스마다 치료제가 또 개발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바이러스는 특히 치명적인 거 아니면은 치료제도 잘 개발이 안 돼요. 그렇죠. 지금 바이러스가 막 코로나19가 지금 막 퍼지고 있는데 이 코로나19가 사실 그 사스랑 메르스 때도 이게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그때는 한철만 유행했기 때문에 한 해만 유행했기 때문에 이 약이 개발이 안 됐거든요. 왜냐면 제약사들이 수지가 안 맞으니까. 다음에 또 유행해야 이게 약을 팔 텐데 다음에 유행을 안 했으니까 개발 안 했는데 지금 코로나19는 또 그거 메르스나 사스보다 전염력이 훨씬 강해갖고 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대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약회사들이 구미를 당겼네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많이 개발하고 있죠. 앞으로는 초국가적으로 좀 네. 개발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거는 개발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뭐 중국이라든가 중국에서 시작됐으니까 뭐 결자 해지인지 모르겠는데 중국에서 굉장히 빠르게 그 임상 시험 진행하고 있는 그 백신이라든가 치료제들이 많이 있고요. 뭐 각국에서 많이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또 많은 제약사들이 나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 세균도 계속 사람들이 만들어내서 지금까지 웬만큼 이렇게 좋은 항생제가 만들어진 건데 네, 바이러스도 계속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네, 나중에 좀 또 정복할 때가 오지 않을까 네, 그렇죠. 싶기도 하고요. 예. 특히 이제 항체 치료제를 이제 개발하고 있는데 항체 치료제가 또 많이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항체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배울 거기 때문에 한번 배우면서 또 항체 치료제가 이런 효과가 있겠구나 이런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세균하고 바이러스 넘어가고요. 조금 이제 빈도수는 많이 적지만은 우리가 이제 관련 있는 여러 가지 질병들도 한번 보도록 하죠. 질병 일으키는 병원체의 종류들도 알아보도록 하죠. 자, 나머지 이제 세 가지가 더 있는데 이제 원생생물, 곰팡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곰팡이. 예. 자, 원생생물은 아까 그 세균은 원핵생물이라 그랬어요. 얘가 핵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 세포는 핵이 있잖아요. 핵하고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들이 있는데 세균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 세포 같이 핵이 있는 세포를 핵이 있는 진화된 세포다 그래서 진핵생물이라고 하고 진핵세포 또는 진핵생물이라고 하고 요 세균은 이제 원핵세포로 돼 있어서 원핵생물이라고 하거든요. 원시적인. 진짜가 진화했다는 뜻이에요? 예, 아마 그럴 거예요. 진짜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원시적인 원시적인 핵이고 핵이고. 네, 그렇죠. 진화했다고. 원시적이다, 뭐 시작이다 이런 전 뜻이죠. 진국이라서 막 그런 진짜 막 그런 네, 참나무 뭐 이런 것처럼 진짜. 자, 어쨌든 요거 진핵생물로 된 생물인데 대부분 이제 원생생물은 대부분이 원생물 중에도 다세포 생물이 있긴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다루는 거는 이제 대부분 이제 단세포 진핵생물들을 우리가 있습니다. 그 원생생물들이 있습니다. 네.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많이 그 대표적인 병들이 몇 개 없는데, 자, 말라리아가 있고요. 말라리아 잘 아시죠? 네, 모기. 네, 모기가 진화하고 그래서 여기 모기 그림이 이렇게 해놨죠. 모기에 의해서 전염이 되고, 요게 말라리아 원충이라고 하는 애가 이 사람의 적혈구 속에 기생을 해요. 그래서 얘가 이 말라리아 원충이 감염되면 고열이 나고 그런 병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말라리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예, 잘하시네요. 말라리아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어. 예, 우리는 옛날에 그래서 학질이라고 하는 병이 있었어요. 옛날에. 학질이 예, 말라리아예요. 학질이 말라리아예요. 그 우리나라 국내 말라리아예요. 근데 온데스. 막 엄청 막 크게 퍼지진 않지 않아요? 예, 그렇죠. 이게 뭐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크게 퍼졌었는데 뭐 지금은 이제 많이 방역을 해서 모기도 많이 잡고 방역을 해서 뭐 저기 요 경기 이남 지역에는 이제 거의 발생하지 않고요. 예, 경기도 북부 지방 쪽에 이제 좀 발생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군복무를 그쪽에서 하면 이제 한동안 현혈을 못 하죠. 이게 옮겨질까봐. 네. 아니면 또 거기서 이제 며칠 지내다 오거나 이러면. 뭐 근데 이제 온대성 말라리아, 우리나라 말라리아는 그렇게 치사율이 높진 않아요. 이게 또 3일 우리나라는 3일열이라고 하는데 3일열이라고도 하는데 3일마다 한 번씩 열이 난다 그래서 3일열이라고 그래요. 학질 3일열 이렇게 하는데 그 치사율이 그렇게 높진 않은데 이제 치사율이 높은 거는 이 열대성 말라리아. 그게 이제 열이 이건 3일마다 한 번 나는 게 아니라 계속 나다가 막 많이 사망률 높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 말라리아 치료제를 개발한 분이 노벨상을 받고 막 노벨 생리의학상 받고 그러기도 했어요. 그럴만하네요. 네. 그렇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수면병이라는 거 있어요. 이거 아프리카 쪽에서 많이 있는 병인데 잠을 잔다고. 우리 학생들도 수업 시간에 보면 수면병이 많이 도는 것 같긴 한데. 저도 고등학생 때 걸렸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병은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트리파노소마라고 하는 트리파노소마라고 하는 단세포 미생물에 의해서 걸리는 병인데, 요게 이제 혈액 속에 들어오면은 얘들이 막 그 뇌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분비해 갖고 그 잠이 오고 그래서 잠을 잔다 그래서 이 수면병이라고 이름이 붙었습니다. 밤에 게임 많이 하면 가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건 아닙니다. 아침마다 예. 수면병 우리 학교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은데. 예,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은 수면병이 아니니까 수업 시간에 잠을 잘 깨시고요. 네. 그리고 뭐 이질, 아메바성 이질도 뭐 여러 가지 세균성도 있긴데 이제 아메바성 이질을 일으키는 그런 것들이 원생생물들이 있습니다. 얘들은 좀 이게 그 치료가 조금 어려운 게 말라리아 같은 거 꽤 오래된 병이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많이 괴롭히고. 근데 이게 치료제가 제대로 개발이 안 됐거든요. 지금도요? 예. 왜냐면 말라리아로 걸려 죽는 사람도 아직도 많거든요. 저도 이제 기억나는 게 한 10몇 년 전에 그 외국에 나가서 막
그 원시 체험을 같이 하는 막 그런 프로가 있어요. 그 요새 그 뭐 김병만 나오는 거 뭐죠? 그거 말고 요새 김병만 나오는 거 그 뭐지 정글의 법칙 정글의 법칙이요? 그런 거 네. 말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옛날에 아침에 하던 일요일 아침에 하던 프로가 있었는데 어떤 배우가 거기 갔다 왔다가 말라리아 걸려서 한국 사람인데 돌아가시고 막 아, 어, 그딴 건 맞아, 있었죠. 맞아. 그래서 그거 예. 없어져요. 예, 그 걸어서- 프로가 그래서 없어지고 막 그런 일도 있었는데 참 걸어서 정글 쓰고 네. 아니야. 하여튼 예. 그 말라리아가 아직도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사람의 혈액 속에는 온갖 진짜 모든 그 사람의 면역 세포라든가 항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혈액 속에 다 있거든요. 근데 얘들이 거기서 살아요. 말라리아나 수면병, 이 트리파노손 막 이런 애들이. 와 독하다. 예. 그러니까 그게 정진 한가운데서 네. 살아있는 그런 네. 거죠. 그렇죠. 얘들은 이게 원액 세균보다 훨씬 복잡한 유전 구조를 가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진핵세포를 가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막 면역 체계를 막 피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막 몸을 바꾸면서 몸을 막 바꾸면서. 예방 주사 있지 않아요? 예, 그 말라리아는 예방 주사가 아니라 말라리아 치료제를 미리 먹으면은 그 예방 효과도 있어요. 어. 그래서 먼저 막 먹고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또 이제 얘들을 그 원생물만 딱 죽이기가 어려운 게 얘들이 사람 세포랑 또 구조가 비슷해. 비슷하니까. 얘는 같은 진핵 세포야. 그러니까 얘들만 죽이고 내 몸에는 피해를 안 주는 약을 개발하기가 그게 또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치료가 좀 어렵습니다. 있더라도 제 몸의 피해도 감수해야 되는. 그렇죠. 근데 뭐 그러네요. 부작용이 아무래도 더 심하겠죠. 물론 이제 항생제도 부작용이 있긴 있는데 항생제 부작용보다 더 심한 부작용이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물질을 찾아내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화학 물질 막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뭐 개발된 게 이제 뭐 최근에는 아니지만 한 30년 전에 개발된 거죠. 뭐 그 개똥쑥이라는 막 풀에서도 막 어떤 그 물질을 개발해서 그 노벨상 받고 그랬어요. 자, 그다음에 곰팡입니다. 요거는 잘 아시죠? 뭐 무좀입니다, 무좀. 자, 그리고 얘는 또 이제 중요한 게 진핵생물인데 얘는 거의 다 다세포예요, 곰팡이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균류인데 요 균은 여기 좀 헷갈리는데 세균이 아니에요. 세균이 아니라 균류는 이제 곰팡이랑 버섯을 말하는 거예요. 따로. 네. 요 무좀 같은 것들. 곰팡이도 무섭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것도 치료가 난치병들이 많잖아요. 예, 그렇죠. 요게 왜냐면은 얘도 진핵생물이다 보니까 이게 한번 기생을 내 몸에 들어와서 기생하기 시작하면은 이것만 치료하기가 또 쉽지 않은 거죠. 당연히 무좀은 이제 안에 들어오는 건 아니라서 그 뭐 바르는 약도 있고. 근데 무좀도 치료하려면 먹는 약이 굉장히 좋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무좀 치료제 먹는 약은 그 너무 이제 그 속에 독해요. 예, 독해 갖고 소화기 보호하는 약 같이 먹지 않으면은 속 버린다 그러더라고요. 예, 어쨌든 근데 먹는 약이 굉장히 효과가 좋다 그럽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병만 일으키는 또 병원체가 있는데 이게 또 딴 데 안 속하는 거라서 이게 또 나오는 애가 있어요. 바로 변형 프라이온이라고 하는 이거 애입니다. 그 광우병. 옛날 광우병. 그렇죠. 광우병. 맞아요. 얘가 단백질인데요. 원래 우리 몸에 프라이온이 어떤 그 기능을 수행하는지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신경계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 변형 프라이온이 정상 프라이온하고 접촉하면은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정상 프라이온이 변형 프라이온이랑 접촉하면은 얘가 변형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도 뭐 아주 정확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 연구하기가 쉽겠습니까 이거? 왜냐면 잘못하면 거기다 얘가 막 삶거나 끓이거나 이런 일반적인 소독으로는 파괴가 안 돼요. 프라이온이. 어쨌든 단백질인데 얘는 최소한 바이러스는 그래도 유전 물질이라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생명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얘는 그것도 없어. 굉장히 생명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도 어떤 뭔가 증식을 시키는 이런 병원체로서 기능을 하는 게 굉장히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 광우병을 정확한 그 원래 전문 용어로는 이제 소해면상뇌증, 소가 해면처럼 그 소뇌가 해면 스펀지처럼 구멍이 뽁뽁 뚫리면서 죽는다 그래서 소해면상뇌증. 그리고 사람한테는 이게 크로이트펠츠 야콥병. 그래서 크로이트펠츠 야콥 디지즈, 예, 의사 이름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병들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한 방에 정리를 해볼게요. 한 방에. 일단 유전 물질이 있는가? 유전 물질이 있는가? 유전 물질 없는 애도 있죠. 프라이온. 그렇죠. 얘는 단백질이에요. 얘 없어요. 나머지는 다 있어요. 유전 다 물질은. 있네요. 최소한 핵산, 최소한 RNA라도 있어요. 그러네요. 자, 세포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얘는 당연히 세포도 아니겠죠. 자, 바이러스가 세포 세포 구조가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그렇죠. 나머지는 다 세포 구조로 그런 있어요. 것 같네요. 기본적으로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체죠. 그냥 근데 이제 기생 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 그렇죠? 자, 핵이 있느냐? 핵막이 있으면 핵이 있는 거거든요. 핵이 있느냐? 세균은 핵이 없죠. 그렇죠?
근데 요 진핵생물들이니까 애들은 진핵생물들 핵이 있죠. 그러네요. 그렇죠? 이건 쓸 필요 없었네요. 다세포, 다세포냐? 다세포냐? 다세포인 거는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잘 들어가네요. 네. 이번에 여기까지 하셨군요. 예, 제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한 주기율표 보는 기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주기율표 그 제가 멘델레프급에 올라가는 반열에 올라가는 건가요? 생명과학계. 예, 제가 모질리 생명과학이 원래 맨델레프 있잖아요. 예, 모질리 맨델레프 아니구나. 맨델이죠, 맨델. 맨델이구나. 예. 맨델레예프. 네. 맨델레프. 네. 자, 여기 뭐 대표적인 병, 이거 그렇죠? 크로이트펠츠 야쿠병. 이거 하나씩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바이러스 한병. 저거 광우병이라서도 쓰면 틀려요. 시험엔 잘 안 나옵니다, 이런. 교과서에도 좀 특집해 그 박스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때 워낙 예. 우리나라에 그게 많이 네, 한때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예. 네. 바이러스 한병, 뭐 독감하고 뭐 코로나 에이즈, 그렇죠. 코로나19 뭐 이런 게 되겠죠. 코비드라고 그러죠. 코비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D가 디지즈일 거야 아마 그렇죠. 뒤진다고요? 디지즈. 디지즈. 예. 디지즈. 간만에 치신 드립이 그러네요. 디진 드립입니다. 디진 드립이네. 네. 자, 세균은 요거는 이제 결핵 하나만 알아두세요. 결핵. 뭐 세균의 의미가 엄청 많은데 이게 바이러스랑 겹치는 애들이 많아갖고 이게 바이러스 안 겹치는 병이 결핵밖에 그래도 없어서. 마지막까지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게 결핵이네요. 예, 그렇죠. 마지막까지는 아니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치고는 결핵 그 환자가 많아서 그래요. 우리나라만 그래요. 좀. 원래는 검사해 보니까 저도 결핵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소비자가 네.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30%인가 성인에. 네. 그래서 애도 낳아야 되겠다 싶어서 그 6개월간인가 엄청 오랫동안 약을 복용했어요. 그래요. 보건소에서 주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성인들이 갖고 있어서.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결핵 보건율이 굉장히 높아갖고 네. 예. 그래서 뭐 우리 크리스마스 실 이런 거 사잖아요. 그렇죠. 그게 결핵 한때 환자 치료를 위한. 네. 지금도 팔잖아요. 지금도 저 옛날에 네. 그 실 가지고 있으면 안 걸리는 줄 알았어요. 선생님이 이거 사면 결핵 치료할 수 있어 하시길래 맞는 말이잖아요. 네, 그렇죠. 틀린 말씀은 아닌데 네. 우리가 잘못 이해한 거죠. 이거 이해 막 부족처럼. 네. 자, 원생물은 요 말라리아 뭐 그렇죠? 말라리아. 말라리아가 제일 대표적인 병이죠. 곰팡이는 무좀. 무좀. 예. 근데 우리는 역시 뭐 세균하고 바이러스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균을 딱 치료할 수 있는 병이 약이 하나 있었죠? 항생제. 그렇죠. 항생제. 안티바이오틱스. 항생제가 이제 종류가 많은 거죠. 그렇죠. 항생제도 이제 여러 가지 뭐 설파 계열, 뭐 페니실린 계열, 뭐 이렇게 그 여러 가지 많죠. 실린계 뭐. 근데 어떤 특정한 세균을만 쓰는 거라기보다는 네, 그렇죠. 좀 범용적으로. 그렇죠. 범용적으로 쓰는데 이제 세균의 어느 부분을 공략하냐, 뭐 세포벽을 공략하냐, 아니면은 그 리보솜을 공략하냐. 더 잘 듣는 게 있겠네요. 그렇죠. 또 조금 민감성은 좀 다 다르겠죠. 또 이게 옛날부터 쓰던 거는 또 내성을 가진 애들이 많이 있어갖고. 뭐 그동안 고세 그렇죠. 진화한 거예요. 그렇죠. 슈퍼 무슨 뭐 세균. 슈퍼박테리아. 네, 슈퍼박테리아. 네. 그래서 항생제를 그 어머니들이 이제 항생제를 많이 쓰면은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아이한테 항생제를 안 주려 그러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항생제는 이게 너무 남용했을 때 내성이 생기는 게 문제지. 이게 그래서 의사가 처방한 거는 그만큼 먹어줘야 되고 그 약도 남기면 안 돼요. 증상 없었다가 안 먹으면 안 돼요. 다 먹어야 돼요. 하더라고요. 왜냐면 걔들이 남으면 내 면역력을 이길 수 있더라도 애들이 내성을 가지는 애들이 살아남기 때문에 그것도 내성균이 되거든요. 먹다 많은 게 제일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히려 진화를 촉진하는. 맞아요. 왜냐면 적당한 살려두고 그렇죠. 키우고. 그렇죠. 적당한 고문한 느낌 네. 견디도록. 맞아요. 그렇죠. 내성을 키우는 게 되니까. 시련을 주고 시련을 살아남으면 주고, 더 그렇지. 강력해지는. 네. 그렇죠. 야브로 위다 お次はガキの方か
의사가 처방한 거는 다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 항생제 먹다가 내가 안 좋은 건 아니야. 이게 이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내성균이 늘어나면은 이 나중에 면역력이 약한데 보통은 우리가 면역력 젊었을 때나 이런 사람들은 면역력을 이겨낼 수 있는데 노인이나 어린이 같은 경우는 그 면역력 자기 면역력으로 충분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피해를 보게 되니까 그런 거죠. 그러네요. 웬만하면 먹으라는 거죠. 네. 아, 그리고 아니 의사가 처방하는 처방하는 만큼. 건 다 먹어라. 예. 끝까지 먹어라. 네. 그리고 일반 상생제 중에서 약한 거는 일반 의약품으로 파는 것도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병원체에 대해서 배웠고요. 우리 얼마나 됐나요?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18분이 18분 됐어요? 예. 아, 그러면은 그냥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어작용에 대해서 배우려고 했는데 다음 시간에 방어작용을 미루도록 하고요. 네네. 요거는 그냥 이제 우리가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싶은데 요거는 우리가 교실에서 배우도록 하고 네. 예. 아쉬워. 아쉽네요. 다음 아, 유전 아쉬워. 시간에 배우도록 하죠. 예. 네. 예, 정말 재밌을 텐데. 수업 들어가세요. 그럴까요? 네. 아니 제가 그 공개 방송 할 테니까 라이브 예, 방송 유튜브로 보십시오. 라방. 예, 라방. 예, 그러면은 네 이것도 항체 치료제 아까 얘기한다 놓고 결국 안 했네. 예, 그렇지만은 아쉽지만은 다음을 하고요. 수업 시간에 네. 또 재밌게 네. 배우시고. 네. 수업 시간에 봅시다. 감사합니다.